지난 시간에 확률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2장 한번 펴보세요. 챕터 2. 챕터 2의 맨 첫 페이지가 확률의 종류입니다. 확률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확률이냐 하니까 객관적인 확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확률이에요. 자, 객관적인 확률은 식 2-1로 표현되는데 라지 n분의 스몰 n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적 확률 또는 주관적 확률은 2-2에 표현된 스몰 n분의 f입니다. 자,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하고 2장을 시작하겠는데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확률이 객관적인 확률이에요. 근데 주관적 확률은 뭐 내일 비가 올 확률이라든지 또는 내가 A 사업에 투자했는데 이 투자한 사업이 올해 성공할 확률이라든지, 그죠? 또 특정 후보를 내가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 이런 확률이 주관적인 확률이에요. 원전에서는 원전 사고가 났는데 수소 폭발이 발생될 확률,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자, 원전의 리스크 평가에 사용되는 확률은 1단계 PSA에서는 개통의 신뢰도를 평가한다고 그랬죠. 2단계 PSA에서는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발생 확률을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락 건물의 파손 빈도하고 경락 건물로부터 나오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와 양을 구한다고 그랬죠. 레벨 3는 노출된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퍼블릭한테 흡수돼 가지고 도스라고 하죠. 인절이나 혹은 조기 사망, 부기암 사망을 얼마나 발생시키는 걸 계산하는 것이 3단계 PSA라고 했습니다. 1단계 PSA 개통 신뢰도 분석에서는 대부분 객관적인 확률이 많습니다. 반면에 2단계 PSA에서는 중대사고 현상 분석하는 쪽의 확률 값은 대부분 주관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확률을 영어로는 degree of belief라고 합니다. 믿음의 정도죠. 믿음의 정도. 자, 그래서 항상 확률이 나오면 이게 객관적 확률인가 주관적 확률인가, objective probability인지 subjective probability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 2에 확률의 기초가 집합으로 표시된 것이 있죠. 20페이지, 21페이지 표현된 내용을 보면은 여집합은 A 바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intersection은 A 캡 B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유니언, A 유니언 B라고 하는데 A 컵 B로 표현합니다. 20페이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베이지안을 공부하겠습니다. 베이지안은 조건 확률에서 나왔는데 24페이지에 2장 2절 섹션 3이 베이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보면 공리 3에 있는 것처럼 베타 사건이에요. 각 이벤트가 E1, E2, E3, E7까지가 베타 사건인데 새로운 이벤트, 타운형으로 된 거 있죠. 새로운 이벤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전의 사고 발생 확률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2011년 이전에는 한동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원전이 굉장히 안전하다. 26년 동안 사고가 없었죠.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다, 위험하다 하는 쪽으로 믿음의 정도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속에, 사각형 속에 타원형으로 된 것이 후쿠시마 사고라는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에비던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E4가
원전 사고 발생 확률이라고 하면 원래 확률은 요 6개 중에 전체 면적 중에 이 4의 면적이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사고 나고 보니까 이제 이 4가 발생될 확률은 타원 중에 이 4에 해당되는 그 겹칠 면적 있죠. 이 부분이 원전의 사고 발생 확률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먼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2.4에 보면 보험회사에서 3개의 위험 집단으로 운전자를 분류한다. 사람이 보면 좀 주의를 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빨리빨리 하면서 좀 그 부주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부주의한 사람은 사고 1년 동안 뭐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사고 발생 확률이 60%고 굉장히 주의 깊은 그 좋은 퀄리티의 운전자는 1년 동안 사고 발생 확률이 10%에 불과합니다. 그림 보세요. 26페이지. 26페이지 추리 그림 있죠? 추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팩트고 이거는 다이아그노시스입니다. 자, 좋은 퀄리티의 사람, 나쁜 퀄리티의 사람, 중간, 미디움. 그죠? 이게 0.1, 얼마입니까? 0.3입니까? 이그젠플이? 맞아요? 네. 0.5? 0.3, 0.5, 0.2네. 0.3, 0.5. 그 다음에 사고 발생 yes, no 어디입니다. yes, no. yes. 1년 동안 컬리전이나 뭐 그 차를 다치게 하거나 대인에 대한 사고가 있을 확률은 0.1, 0.2, 0.6. 0.1, 0.2, 0.6. 이렇게 되죠. 자, 공리 2번으로부터 이 이벤트의 발생 확률 각각 0.3, 0.5, 0.2 합은 1이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조건 확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조건 확률이 공리도 조건 확률도 공리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확률은 0하고 1 사이고 그 다음에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값은 1이고 이 원리에 의해서 이게 0.9가 됩니다. 그죠? 이것도 공리 2에서 0.8이 되고 0.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 다이아그램으로 보면 팩트. 이거는 사람의 퀄리티죠. 사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좀 그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 있는데 세 타입으로 나누는 것을 F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고 나는지 안 나는지 yes, no 진단한 노드를 D라고 하면 F가 D에 영향을 주죠. 디펜던트죠. 디펜던트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 디펜던트 하지 않으려면 독립이면 이렇게 조금 전 그림처럼 베타 사건으로 적을 텐데 베타 사건이 아니고 겹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확률값이 0.1, 0.1, 0.1이면 이거는 사람의 타입에 영향을 안 받죠. 0.1, 0.2, 0.6이라는 거는 요 팩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타입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오늘 배우는 베이스 대리가 뭐냐 하니까 F 이걸 없애고
이렇게 아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놈이 굿, 미디움, 배드, 굿, 미디움, 배드일 확률을 찾아내는 게 베이지안이에요. 이게 베이지안입니다. 그래서 요게 베이스 딜입니다. 요 디펜던시를 찾아내는 거죠. 저 D에 요게 D가 되고요. 다이아고널시스 되고 요게 F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챕터 2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F는 예스일 확률은 뭡니까? 뭐 이 사람이 성향이 조심하는 스타일이든 덜렁덜렁하는 스타일이든 하여튼 1년 동안 사고 발생 확률은 이건 0.3 곱하기 0.1이죠. 그죠? 0.03이고요. 이것도 뭐 좀 조심하는 스타일이지만 하여튼 사고 날 확률은 0.250. 그죠? 0.1이고. 이놈은 0.2 곱하기 0.6이 돼가지고 0.12. 그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0.25가 되죠. 0.25가 됩니다. 0.2. 그죠? 이게 토탈 프로버빌리티죠. 토탈 프로버빌리티입니다. 토탈 프로버빌리티가 뭐냐 하니까 PF하고 그다음에 PD하고 합친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탈 프로버빌리티입니다. 토탈 프로버빌리티 디얼입니다. 이게 베이지안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텀이 되겠습니다. 분모에 해당되는 텀입니다. 분모. 자, 요 밑에 있는 텀도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하면 되죠. 그렇지만 아까 공리 2번 조건 확률 공리 2에서 자동적으로 1에서 빼면 0.75가 얻어지죠. 그죠? 얻어집니다. 자, 이제 요놈이나 요놈은 토탈 프로버빌리티로 구한 겁니다. 근데 베이스 티어리로 지금 적었던 베이스 티어리로 구하는 요 확률값은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요 확률값은 DF. 확률값은 이거는 뭡니까? 예스인데 이놈이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확률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놈은 전체 확률 중에서 요놈 중에서 요 확률이죠. 그렇죠? 전체 확률 중에서 전체 0.25죠. 중에서 요 0.3을 말합니다. 0.3 곱하기 0.1. 0.25분의 0.03 하니까 25분의 3이죠. 25분의 3이죠. 그죠? 요놈은 전체 25 중에 얼마예요? 10이죠. 그죠? 이거는 25 중에 12.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어때요? 아닌 거. 아닌 거는 얼마라고요? 전체 0.75분의 아닌 거는 얼마입니까? 0.3 곱하기 0.3 곱하기 0.2죠. 0.9. 그래서 0.75분의 0.27 돼가지고 75분의 27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놈은 25분의 2호 10, 10이죠. 25분의 80. 맞나? 0.2 곱하기 248. 75분.
80. 노인 경우. 이게 39, 27. 이게 58, 40. 이거는 248. 1이 넘잖아. 39, 27. 58, 40. 0.08이지. 8. 8하면 그냥 8입니다. 0.08이기 때문에. 그래서 35, 75 맞죠? 그래서 요 지금 노랗게 칠한 요 값들을 구하는 게 이 공식이에요. 식으로 보면은 어때요? 복잡한데 그림으로 보면 쉽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요걸 구하게 됐죠. D가 F인 그림이고요. 이거는 요걸 이벤트 트리라고 하고요. 요 그림을 요걸 이벤트 트리라고 하고 요걸 인플루언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스 다이어그램. 아까 토탈 프로비리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F에서 F 노드가 D 노드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D 노드로 합쳐지는 겁니다. D 노드로 합쳐지는 겁니다. 두 개가 F가 D에 머져 돼 가지고 F가 사라지고 D만 남는 게 D 다시죠. D만 남는 게 토탈 프로비리티. D만 남는 게 지금 요 값을 구하는 게 요거죠. 그래서 새로운 증거, 아까 후쿠시마 예를 들었는데 내가 1년 동안 사고 잘 안 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사고가 A타입, B타입, C타입, 그죠? 주의 깊은 사람 A타입, B타입, C타입 중에서 A타입 에서 사고 날 확률이 25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고 났어요. B타입에서 사고 날 확률이 25분의 10이고, 사고 났을 때 C타입은 25분의 10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프라이어가? 원래, 자, 프라이어하고, 라이크리우드하고 오늘 나중에 배울 텐데 그 다음에 포스티리어 여기서 PEI가 프라이어 분포고요. PEF 기본 E가 라이크리후드 펑션입니다. 이걸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곱한 것을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프로덕트를 하고 요 베이지안 결과로 얻어지는 놈이 포스티리어입니다. 포스티리어. 그죠? 아까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는 사고 발생 확률이 10만 분의 1이었어요. 근데 세계 호기에서 사고 나고 보니까 이제 한 1000분의 1로 늘어났어요. 느낌이. 그죠? 이게 포스티리어 확률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 발생 확률이 0.3, 0.5, 0.2였는데 타입이 0.3, 0.5, 0.2였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Yes. 이게 굿이고 M이고 배드인 타입이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사고가 나고 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이게 S가 0.1이죠. 이놈은 0.2죠. 이거는 0.6입니다. 두 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프로덕트가 0.03, 0.50, 0.10, 0.12. 그죠? 포스티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0.25가 되죠. 포스티리어는 0.25분의 0.03.
또 0.25분의 0.10, 0.25분의 0.12. 그죠? 원래 갖고 있던 G, M, B의 확률이 0.3, 0.5, 0.2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누가? 얼마예요? 이게? 소수점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0.12?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놈은 0.4. 요놈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0.48. 새로운 증거에서 요 확률값이 어떻게 바뀌냐니까 처음에 이게 0.3, 0.5, 0.2였는데 이제 0.12. 색깔이 없네. (0.12) 그 다음에 0.4 그 다음에 커졌죠? 0.48로. 그죠? 처음에 프라이어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게 프라이어입니다. 새로운 에비던스를 반영하니까 이제 이런 분포가 됐어요. 그죠? 이게 포스티리어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계속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RCP 펌프가 최근에 국산화됐는데 펌프가 맨 처음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공급한 펌프에 고장률이 있습니다. 분포가 있죠. 근데 발전소를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 한 30년 운전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고리 1호기가 재가동될 건지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신뢰성 분석을 할 텐데 새로운 고장률이 얼마냐는 거죠. 그죠? 원래 갖고 있던 고장률에다가 30년 동안 운전한 경험을 반영하면 그게 이 에비던스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얻어진다 하는 게 베이지안이에요.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베이지안을 굉장히 많이 쓴다. 특히 고장률 구할 때. 여기 질문 있어요? 지금 여기 분모에 있는 이 토탈 프로버빌리티가 분모에 있는 이 토탈 프로버빌리티 요걸 말합니다. 요 서메이션 한 거 있죠? 요거 다 합친 거. 그죠? 어디 갔지? 프로덕트 합친 거 요거 합친 거. 0.25. 여기에 시그마 요것도 합친 거죠. 요거 합친 거죠. 1, 2, 3. 지금 세 가지입니다. n이 3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은 뭐 복잡한데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 혹은 이벤트 추리로 보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24에 25, 26의 그 예제를 꼭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확률 문제를 풀 때 이 베이지안에서 사용되는 추리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은 이제 카운팅 테크닉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카운팅 테크닉을 쓰는 게 컨비네이션과 퍼무테이션입니다. 컨비네이션하고 퍼무테이션 구분할 수 있네? 뭐가 컨비네이션이고 뭐가 퍼무테이션이네? 컨비네이션은 같은 거 있을 때 그거랑 퍼뮤테이션은 각각 다 다를 때 네, 답변 잘 했습니다. 컨비네이션은 뽑아내는 경우의 수고 구분 안 합니다. 퍼무테이션은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아까 확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객관적인 확률은 모든 샘플 스페이스를 구한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이벤트가 발생될 번수를 분자로 나눠주는 게 객관적인 확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머니에 검은 공 3개가 있고
킹 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개 중에 블랙이 3개고 화이트가 2개인데, O 콤비네이션 3 하면은 뭘 말합니까? 그냥 구분 안 하고 5개 중에 3개를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안에가 보니까 3개는 블랙이고 2개는 화이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콤비네이션 3하고 O 퍼뮤테이션 3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O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자, 카운팅 테크닉의 공식은 책에도 있지만 n 팩토리얼은 뭐 3 팩토리얼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n의 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죠. n, n-1, n-2, 2,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OP3는 일반화하면 NPC부터 먼저 할까요? NCR 하면은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PR 하면은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자, 이 세 가지 테크닉을 쓰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1번은 경험적으로 알겠죠. 뭐 A, B, C, D, E라는 카드가 5장이 있으면 A, B, C, D, E A, B, C, D, E가 있으면 A, B, C, D를 나열하는 방법은 첫 자리에는 5가지가 오고 두 번째는 A가 왔으니까 4개 중에 하나 오겠죠. 4가지가 오고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1가지를 곱해야 되니까 5 팩토리얼 되죠. 자,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2번 식이 나오죠? n의 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 외에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확률 통계할 때 했습니다.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름 이야기하고 왜 2번 되는지. 그냥 보통 외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이게 주머니 속에 있으면, 여기서 2개 뽑아내는 방법은 O, C2가 돼가지고, O 팩토리얼, O-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해가지고, 5 곱하기 4, 2, 1까지가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름 이야기하고 승민이. 김성민입니다. 콤비네이션 하는 거는 순서가 필요 없어서 그 뽑아낸 그 표본들끼리 순서 바꾸는 그 방법의 수를 나눠줘서 그래서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요 놈은 뽑아내는 게 순서에 상관없기 때문에 뽑아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반영한 것이 OP2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놈 곱하기 뭐죠? R 팩토리얼 하면은 요게 NPR입니다. 그죠? 그래서 NPR이 요 놈이기 때문에 NPR은 5개 중에 3개 나열하는 방법 하면은 5, 4,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뭘 나눠줘요? 5 팩토리얼에 나머지 5-3 팩토리얼을 나눠주죠. 이게 OP2죠. 그래서 OP2가 되려면 OC2 구한 다음에 2 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왜? NPR에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NCR입니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카운팅 테크닉하고 베이지안의 요 이벤트 트리 가지고 확률 문제가 거의 다 풀립니다. 거의 다 풀립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 이해하는데 50% 시간이 듭니다. 노력이 50%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아까 보여줬던 이벤트 트리로 모델링 해가지고 풀면은 된다. 자, 여기 베이지안 질문 있는 사람. 지금 베이지안에 두 가지 설명이 되는데 토탈 프로바빌리티로 하고 베이스로입니다. 혹은 베이스 티어리라고도 합니다. 베이스 티어리는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테크닉인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 25페이지 보면 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원래 확률이 아까 E4라고 그랬죠. 이벤트 4가 일어날 확률이. 근데 새로운 에비던스가 있으면 타원형 분어 E4하고 겹친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요 그림으로 해볼까요? 지금 G이고, 그 다음에 M이고, B예요. 이게 G가 0.3이고, M이 0.5고, 0.2입니다. 합이, 공리 2번에 의해서 합이 1이죠. 그죠? 원래 이런 거였는데, 새로운 에비던스는, 어떻게 되나? 이런 에비던스가 어디졌어요? 그래서 G가 될 확률은 이 전체 면적 분어 요 면적이 됩니다. 그죠? B가 될 확률은 요 전체 면적 분어 요 B 면적이 됩니다. 요게 요겁니다. 0.4. 그 다음에 C는 전체 면적 분어 요 면적이 요 0. 얼마 있지? 0.48. 그죠? 요 면적이 됩니다. 요게. 원래는 얼마였어요? 0.5였어요. 0.5. 원래는 0.5였는데 0.48이 되는 거죠. 저 질문 있습니까? 타원의 넓이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작으니까 확률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밑에 분모값이 어떻게 됩니까? 줄었잖아요. 타원이죠. 네. 타원이고 그 다음에 겹치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원래 갖고 있던 면적보다 훨씬 작죠? 네. 그렇죠? 됐죠? 답변이? 네. 네. 또 질문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인퍼런스 다이어그램으로도 설명하면 아크를 바꿔주는 게 베이지안이다. 이벤트 추리로 설명하면 추리의 그 헤딩의 순서를 바꿔주는 게 베이지안이다. 그다음 벤 다이어그램 설명하면 전체 면적 중에 어떤 이벤트의 면적이었는데 에비던스를 줬을 때 에비던스 면적 중에 그 이벤트의 발생 확률이 베이지안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다 같은 말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뒤에 베이지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연습 문제 보세요. 2장의 4번 문제가 4월 1일까지 숙제입니다. 한 문제요? 어? 한 문제. 아니에요. 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4월 1일까지 내야 되는 문제 중에 문제 4문제입니다. 4문제도 하나 지금 나왔어요. 오늘 배운 거 가지고. 2장 86페이지에 미안합니다. 5번. 5번입니다. 5번. 4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문제. 5번이랑. 4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또 그렇게 물어보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위에 보면 포화손 분포가 나옵니다. 포화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책에 먼저 이항 분포를 보겠습니다. 이항 분포는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에
P, X equal K 2의 15식 2의 15식 2의 15식이 바로 바이노미얼 분포입니다. 미리 이야기하면은 4월 1일까지 내야 되는 숙제가 2장에 챕터 2에 4번, 5번 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1에 1번, 2번이에요. 이게 듀 자, 이항 분포는 확률 변수가 불연속인 분포입니다. 자, 아까 확률이 주관적 확률, 객관적 확률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분포의 종류를 보면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요. 불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정규분포. 대학교 3학년 학생의 키의 분포. 요즘은 평균 키가 한 몇 cm 되나요? 한 75 되나요? 남자? 73명 되나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대학교 한 2학년 될 때 그때 평균 키가 171이었어요. 170, 171 그 사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평균보다 약간 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 이하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영양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옛날 저희 아버지 세대는 한 65 정도 됐어요. 키가 65, 66 이런 키였습니다. 69다 저희 부친이 69였는데 큰 편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 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할 때 지금 173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죠. 그죠? 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RV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또 양분포. 여러분들 자유투 농구 좋아하죠? 자유투 3번 던지면 보통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안에는? 하나 정도 하나 보통 들어갑니다. 보통 연습 많이 안 하는 경우에. 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 들어가는 경우 있고, 2개 들어가는 경우 있고, 르브론 제임스 알죠? 르브론 제임스. 예.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거의 3번 다 들어갈 겁니다. 확률이 지금 하나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2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분포가. 그렇죠? 이런 확률값을 X친이 확률값을 찾는 게 바이노미알로 찾게 됩니다. 그런 거를 Y라고 그럴까요? Y. 불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게 discrete random variable. 그래서 DRV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공부할 게 불연속 랜덤 베리어블의 대표적인 게 바이노미알입니다. 바이노미알 한 5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바이노미알하고 포아손입니다. 포아손 랜덤 베리어블.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자, 이거 말고도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 또 하이퍼 지오메트릭, 또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있습니다. 베르누이, 버눌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책에는 베르누이 이렇게 돼 있죠. 베르누이가 베르누이 법칙하면 유체역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법칙인데 랜덤 베리어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한 0, 1, P 일어나는 게 P면 일어나지 않는 거는 1-P죠. 그죠? 이런 베리어블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베르누이 랜덤 베리블이라고 합니다. 버눌리 랜덤 베리블을 하는데 요 베리어블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값 x바는 혹은 기대값 ex는 자 먼저 기대값 구하는 걸 잠깐 식을 보겠습니다. 일반식은 EGX 이퀄 시그마 PGX입니다. 그 다음에 요 GX 대신에 EX를 넣으면 GX 대신에 X를 넣으면 요 GX 대신에 X가 PI XI가 되죠. 그죠? 연속인 경우는 FX 앞에 X를 쓰면 됩니다. 이제 요 값, 이게 GX면은 요걸 GX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데피니션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걸 평균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평균. 베리언스는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 그죠? 확률 곱하면 평균이 됩니다. 연속인 경우도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인데 결국 계산하면 x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써서 푸는 게 좋다. 분산은 이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일일이 정의를 사용해서 풀면은 시간이 걸려요. 바로 x제곱의 평균에다가 x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 분산 구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자, 됐죠? 그래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이 식에 대입하면 뭡니까? 0일 때 0 곱하기 1 마이너스 p고요. 1 곱하기 p죠. 평균은 p입니다. 그죠? 분산은 어떻게 돼요? 분산은 2의 x제곱에다가 2x의 제곱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구해놨죠? p죠, p. 그죠? 이건 p제곱이고 요는 어떻게 돼요? 0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p 1제곱 곱하기 p니까 얼마예요? p죠? p 빼기 p제곱이니까 p1 마이너스 p입니다. 분산이 제일 간단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자, 오늘 지금 배우는 바이노미얼 분포 지금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포화수 문제지만 바이노미얼 분포에서 나왔습니다. 자, 바이노미얼 분포는 식이 probability x가 k번, 아까 이거 생각하시면 자유투 생각하세요. k번, 파라메타가 몇 번 던져? 3번 던지죠. 그 다음에 한 번 던질 때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한 번 던질 때 넣는 성공률. 자리는 얼마 정도 되나? 자유 평균. 그러면 3번에 한 번이면 3분의 1 정도가 P가 되겠습니다. P가 3분의 1 정도 되고 3번 던지게 되면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평균은 1이죠. 아직 안 했지만 이 랜덤 베리어블 이거 y네. 이 랜덤 베리어블 y의 평균값은 np가 돼가지고 3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np 1-p니까 평균에다가 1-p를 곱하니까 1 곱하기 3분의 2가 돼가지고 3분의 2가 됩니다. 분산을 루트 씌운 것이 표준 편차죠. 그죠?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왜 이항분포는 포화수원 분포의 엄마냐? 왜 포화수원 분포는 이항분포로부터 왔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항분포 식은 자네 이름이 뭐지? 김상원. 자, 상원이는 3번 던지면 한 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평균이 P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자, 상원이는 3번 다 넣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요 확률값은 3 컨비네이션 3 3분의 1의 3성 1-3분의 1이 3분의 2죠. 그죠? 0성이죠. 그죠? 그래서
27분의 1이 됩니다. 그죠? 3번 던져가지고 2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이가. 3 콤비네이션 2에다가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승이죠. 그렇죠? 3번 중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 확률은 3C의 제로, 3분의 1의 0, 3분의 2의 3이 되겠습니다. 3번 중에 한 번 들어가는 경우 제일 많겠죠. 그러면 3C1이고요.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일반식은 바이노미얼 분포의 일반식은 P y 이퀄 3 그죠? n 이퀄 3이고 p 이퀄 3분의 1이죠. 자, 이걸 k라고 합니다. k인데 이 k가 지금 변하죠. 그래서 n c k p k 1-p에 n-k죠. 이게 일반식이죠. 일반식입니다. 베르누이 주입니다. 베르누이 평균 분산 주입니다. 질문 없죠? 자, 이놈은 n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아까 했던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nck. 그 다음에 pk 1-p에 n-k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놈의 평균값 이 y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 2학년 확률 통계 시간에 NP라고 증명했습니다. 증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아까 조금 전에 적었듯이 1- 이렇게 됩니다. NP 1-P. 자, 여러분들 숙제 2-4번 문제는 포화손인데 포화손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포화손 랜덤 베리어블은 포화손 사람 이름입니다. 포화손 랜덤 베리어블 식은 x라고 그러면 p x 이퀄 k 람다 t가 되고요. 이에 마이너스 람다 t의 k성 k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평균은 람다 t고 표준 편차도 람다 t 똑같아요. 표준 편차도 람다 t입니다. 분산이 람다 t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람다랑 t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아직 지금 설명 안 했어. 자, 아직 포화손 설명 안 했습니다. 왜 양분포가 람다 t로 나오느냐 하는 건데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포화성 분포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의 분포식입니다. 분포입니다. 분포.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마을이 많이 있죠. 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을에 어떤 특정 마을 방문했습니다. 이 마을에 100살 이상인 노인의 숫자, 90살 이상인 노인의 숫자, 그 다음에 80살 이상인 노인의 숫자. 이걸 100살, 90살, 80살, 100살 이상 사는 노인들 드물죠? 그죠? 그래서 100살 이상 사는 노인의 숫자가 0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죠? 90살 이상 사는 노인의 숫자는 이걸 100살, 90살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100살 이상 사는 노인의 숫자가 한 명도 아닌 경우, 없는 경우, 한 명인 경우, 두 명인 경우 정정하겠습니다. 문제를. 그럼 이런 분포가 되겠죠. 연속 같으면 치수함수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될 때 요 분포를 포화성 분포라고 하는데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아까 P가 3분의 1이라고 0.33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 P가 굉장히 작을 때, 리미터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아까 3번 던진다고 그랬는데 자유투를 3번이 아니고 1000번, 뭐 2000번, 그 농구 선수들 그 누굽니까? 그 LA 레이커스의 누구죠?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가 한국 방문했을 때 인터뷰하는 거 내가 보니까 아무리 뭐 허리고 몸이 안 좋아도 하루에 1000번씩 쏜대요. 슛을 연습한대. 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리고 발생하는 확률이 0이면 이 양분포가 포화성 분포로 갑니다.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가고 p가 0으로 가면. 자, 이걸 아까 양분포의 평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뮤라고 놓겠습니다. 놓으면 P는 어떻게 돼요? P는 n분의 뮤죠. 그죠? 여기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이게 n 팩토리얼 n-1 n-k 플러스 1 n-k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k 팩토리얼 되고 n-k 팩토리얼 그 다음에 k 팩토리얼이 되고요. 아까 p가 얼마라고 했으면 p가? n분의 뮤죠. n분의 뮤의 k성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n분의 뮤 k성 1 마이너스 n분의 뮤 n성 됐죠? 그냥 전개한 겁니다. 전개한 겁니다. 자, 지금 n은 무한대로 가고 k는 몇 번 하는 상수입니다. 지금 무한대문은 뮤는 평균이죠. 어떤 값에 무한대로 나누면 0이죠. 그래서 1에서 0을 빼면 1이죠. 1의 k성 해도 이 값은 확실히 1입니다. 그죠? 분모는 1입니다. 그렇죠? 자, 요놈 n-k 팩토리얼 약분되죠. 약분되고 요놈 보세요. 요놈하고 여러분들 그 극한 공부할 때 이런 게 어때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성분의 n-1 n- 이거 어떻게 얼마예요? 왜 1이에요? 최고차로 나누면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의 k성 분의 n 이게 몇 개예요? n의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집니다. 그죠? 자, 이것도 없어졌고, 이것도 없어졌고, 이것도 없어졌고,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요놈 남고, 요놈 남고,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여러분들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1 더하기 n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1입니다. 1보다 조금 큰 수인데 거의 1이니까 그냥 1이에요. 여기다 n승 하면 얼마입니까? 2죠, 2. 예. 2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또 a승을 하면 얼마입니까? 2a죠. 그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 또 이 a가 여기로 들어가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1 더하기 x의 n승 있죠? 여기 x가 굉장히 적을 때는 1 더하기 nx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x가 엄청 작을 때, 지금 이게 굉장히 작은 수죠? 어떤 수를 무한대로 나눴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는 1 더하기 x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x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1 더하기 x. 그죠? 이거 이해돼요? 테일러 전개로 하는데 D 텀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 텀이 이게 얼마예요?
요게 1 더하기 뮤 n분의 마이너스 뮤의 n성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얼마예요? 2에 마이너스 뮤죠. 그죠? 2에 마이너스 뮤입니다. 그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분모가 k 팩토리얼 뮤의 k 2에 마이너스 뮤죠. 그죠? 이게 보아수 분포입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문제를 많이 풀 때는 이걸 어떻게 치환하냐니까 뮤를 람다 t로 다시 두 번째 치환합니다. 그러면 요 식이 되죠. 그죠? 아까 람다하고 t가 뭡니까 그랬는데 뮤가 원래 이게 보아손 원래 식입니다. 근데 뮤가 두 가지죠. 아까 np도 되고요. 람다 t도 됩니다. 왜? 양 분포에서는 평균이 np고 보아손 분포에서는 평균이 람다 t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에 있어요. 보아손 분포는 x 팩토리얼 2 마이너스 람다, 이걸 람다로 표현했죠. 했는데 평균하고 분산이 보세요. 평균이 얼마예요? 람다입니다. 분산도 똑같이 람다입니다. 아까 그 공식에 대입했더니. 그래서 요 람다를 람다 t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지진이 이때까지 제일 강도가 큰 게 5.2가 한 번 있었어요. 5.2가. 이때까지 지진계가 도입되고 제일 큰 지진이 리터 규모 5.2였습니다. 자, 1년에 어떤 특정 강도, 5 이상 정도 와야 위협이 되는데요. 5 이상 지진이 발생될 확률이 0.01이라고 합시다. 람다가 0.01이라고 합시다. 예를 듭니다. 1년에 리터 규모 5.0 이상 우리나라에 월성이든 고리든 영광이든 울진이든 확률이 0.01이라고 하면 요 식에 대입하면 요 식 있죠. 요 식에 대입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진 리터 규모 5.0 이상 발생될 확률, 지진이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을 확률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지금 t는 6개월 하니까 0.5가 되는 거예요. 그죠? 6개월이니까 2분의 1이죠. 람다는 왜 이게 요 람다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은 x가 0입니다. 람다는 0.01이고 람다 컴마 t. 대입합니다. 2에 마이너스 람다 t. 그죠? 0.01 곱하기 0.5죠. 0.01 곱하기 0.5에 몇 번? 0번.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이죠. 자, 앞으로 10년 동안 4번, 사이트 4개니까 10년 동안 t가 10년 동안 지진이 4번 발생될 확률 하면 대입하면 됩니다. 쉽죠? 자, 2에 마이너스 람다가 0.01이고요. t가 10년이고 몇 번? 4번. 0.01 곱하기 10의 4승. 4팩토리얼. 이 값입니다.
그죠?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은 확률, 한 번 발생되는 확률, 두 번 발생되는 확률. 이거 지진 이거젠플이고 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청평댐이 있는데 댐에 뭐 어떤 기간 동안 댐이 파손될 확률. 여름에 태풍이 오는데 태풍 때문에 뭐 부산 지역에 다리가 뭐 데미지를 입지 않을 확률. 혹은 문제를 막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리가 데미지 되는 확률이 3년 안에 뭐 2번 있을 확률. 이렇게 문제는 막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4번 보면은 2의 4번 보면은 포화수업 문제입니다. 포화수업 문법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평균 그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오는 폭풍 발생률이 1년에 2.5예요. 람다가 2.5입니다. 그럴 때 폭풍이 다시 발생하는 시간이 8개월보다 더 길 확률. 말을 바꿔놨죠. 두 번째 폭풍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분포. 이 분포를 사용하여 주어진 연도 내에 폭풍이 발생될 확률을 구하라. 문제를 꼬아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장 연습 문제는 1번하고 2번만 물어봤는데, 나중에 뒤에 번호는 나중에 뒷부분 공부하면서 물어볼 거고요. 리스크의 3요소가 발생 시나리오하고 발생 확률하고 컨시퀀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원자로의 실제 데이터예요. 사고 발생 빈도가 나와 있고, 사고 났을 때 조기 사망과 후기 암 사망자,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도스, 방사선 조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B, C, D를 구하는데 10번 같은 경우는 후기암 사망을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10만 달러를 소비한다면 의사결정의 상한선이 무엇인가? 어떤 기준 가지고 그 디시전 메이킹 할 건가? 리스크 informed regulation이에요. 규제를 할 때 리스크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이거젠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어제도 뭐 그런 사고 있었죠. 텐트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건인데 텐트에서 불이 났는데 집 뒷뜰에 있는 프로판 가스 LPG 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스로 연결돼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단독 주택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나열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LPG 프로판 가스 통에 그 밸브가 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파이프 호스가 낡아 가지고 리크가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통 자체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통 자체가 터질 수 있겠죠. 일 때문에. 하여튼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사고 시나리오, 그다음에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났을 때 피해, 이게 리스크 3요소라고 그랬는데 그 3요소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도출해 봐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습니까?